다음 주부터는 그 프린트가 오지선다 문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한번 해서 이제 다음 주에 풀어보십시오. 미리 오셔서 본인이 몇 개 맞추는 거. 6, 7문제 정도 매주 나가니까 한번 이제 문제 적응 능력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의 우리 복합 개념 13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이 부동산. 자, 아까 13페이지 뒤에 또 부동산 개념에서 우선 확인을 해 보시면은 부동산은 형태가 있는 유형이다. 형태가 있는 이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고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은 형태가 있는데 이 토지의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 뭐 설계, 시공, 뭐 이런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개념을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무형, 형태가 없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느냐, 가격 관계를 다루는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법률적 측면이죠. 공법적 측면. 아까 우리 부동산 개발 배웠을 때 이 공법적 측면에서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제 관계, 또 사법적 측면에서 소유권 관계를 나타내죠. 등기부 등본하면 갑구 을구가 있죠. 그래서 그 소유권 관계, 저당권 관계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는 건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내서 우리는 표현한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복합 개념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이것은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자, 부동산 학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개념이 바로 복합 개념이라는 것. 자, 우선 여기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복합 개념. 하여튼 복합 개념이 나오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작년도에 2017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10차 개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출제를 한 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 분류인데 작년에 출제를 했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몇 년간 출제 또 법 개정되기 전에 할 일이 없다. 여러분 시험에 원래 안 하니까 하지 마세요. 자, 16페이지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가끔 또 시험 지문에 뜨니까 자, 우선은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선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뭐가? 과학성.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는 뭐죠? 우리는 이론적 측면이고 이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숙련, 실무에 적용하는 숙련, 기계의 관점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에 뭐가 나타나죠? 양면성이 나타나요. 양면성.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은 우선 토지는 우리는 부증성에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인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 있겠지만은 부증성의 특성에서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이 돼요.
그래서 공익, 사회성 공공성, 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된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사익성과 사회성 공공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또 뭐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전문성. 부동산 활동에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자,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있는데 전문성이 가장 낮습니다. 자, 부동산 비전문가인,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자가 행하는 활동이에요. 자, 본인이 부동산을 팔려고 3억의 매물로 내놨어요. 이건 비전문가가 행하는 활동. 1차 수준. 2차 수준은 부동산은 비전문가, 부동산 활동의 비전문가이지만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자, 국세청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가 평가하는 활동은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입니다.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 활동의 전문가가 자신의 특정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활동은 몇 차?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아요. 또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 못지않게 고도의 우리 직업 측면에서 윤리가 강조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윤리성에 부동산 윤리의 유형 4가지가 또 시험 지문에 잘 나옵니다. 자, 우선 조직원, 우리 종업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윤리인데 이 조직원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나타내죠. 자,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윤리라는 게 있어요. 조직윤리.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면 이것도 협회에 가입을 하죠. 예, 협회에 가입하면 이제 여러분 조직윤리에 또 속합니다. 또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 윤리가 있고, 여러분 부동산 윤리는 당사자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일반 대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공중윤리라는 게 있어요. 공중윤리. 4가지 윤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또 우선 대인입니다. 자, 5번째 보시면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인 활동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또 물 활동의 또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선은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이 나타나고, 또 이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또 뭐가 나타나죠? 부동성의 특성, 또 물건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또 뭐죠? 임장 활동. 임장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임장이 뜨면은 뭐와 관련이 있다? 부동성과 우선 관련이 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요, 부동산 거래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책임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임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부동산은 또 뭐를 가지고 있죠? 우리 시간이 경과됨에도 소모되지 않은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하죠. 배려의 장기성. 또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은 지표,